연락이 왔는데요. 형님, 아버님 연락 받으셨죠? 어머님하고 통화해보셨어요? 동서의 목소리는 많이 놀란 듯 했는데요. 아니, 지금 연락드려봐야 어머님 기분만 안 좋으실 텐데 조금 이따 연락드리려고. 근데 어떡하냐? 아버님 말씀 들어보니 어머님이 아주 작정을 하신 것 같던데. 순간 제 입에서 긴 한숨이 새어나왔고, 그러니까요. 제가 아버님 한번 일내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동서도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우리 시댁은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 그리고 서방님 부부가 있어요. 형제끼리 사이도 좋은 편이고 동서와 저도 사이가 꽤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문제였는데요. 아니죠. 시아버님이 문제였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시아버님이 시어머님보다 나이가 8살이나 많으세요. 시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한 동네 살았었는데 내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네 시아버지가 우리 부모님한테 나랑 결혼을 하겠다고 그 난리를 쳐서 결혼했잖니. 니들도 알다시피 그때 당시 네 시아버지가 교사였으니 우리 부모님도 흔쾌히 허락을 했고 말이다. 내가 그때 결혼을 안 한다고 난리를 쳤어야 했는데 부모님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결혼했다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 아니겠니? 시어머님은 시아버님과 결혼한 것이 항상 후회가 된다고 말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아버님은 시어머님과 나이차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항상 시어머님에게 그냥 막말도 서슴지 않았고 저희가 보기에도 참 그랬어요. 물론 막 심한 막말은 아니었지만 당신이 뭘 한다고 나서긴 나서 당신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뭐 이런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자식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으니 시어머님은 항상 마음에 상처를 받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동서가 결혼해서 들어왔는데 우리 동서는 저와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우선 제 성격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말수가 많지 않은 반면 우리 동서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말도 많은 편입니다. 거기다 누군가 잘못을 하게 되면 바로 짚고 넘어가는 성격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동서 때문에 다들 적응이 안 될 정도였는데요. 살아보니 저는 동서 같은 성격이 참 좋더라고요. 적어도 사람 뒤에서 뒷말을 한다거나 꿍해 있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동서는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에게 함부로 할 때마다 아버님, 어머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말씀이 틀린 말 없는데요? 라며 딱 잘라서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우리 가족 모두는 놀란 채 눈만 꿈뻑이고 있었는데 아니 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시아버님이 버럭하셨지만 아버님 지금 며느리도 다 본 마당에 어머님한테 그리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 세상에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아버님은 어머님께 더 잘해주셔야 해요. 저는 살면서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은 처음이네요. 라고 시아버님에게 또박또박 따졌는데요. 그 순간 시아버님의 표정이 아주 가관도 아니었고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서가 형님 그렇지 않아요? 제게 물었고 그렇지 세상에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 없긴 하지. 제가 한껏 눈치를 보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못마땅했던지 시아버님이 마시던 커피잔을 탁자 위에 세게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님이 아이고 얘 너는 어쩜 그렇게 말빨이 좋니?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 얘 라며 오랜만에 활짝 웃었어요. 동서는 그 뒤에도 시아버님이 말을 함부로 할 때마다 꼭 짚고 넘어갔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외출하고 시아버님과 우리들만 있었는데요. 아버님, 어머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시다가 어머님이 이혼이라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아버님도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서가 시아버님에게 말을 했는데 그쯤 되니 시아버님도 동서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너는 왜 이렇게 나만 못살게 구는 거냐? 시아버님이 동서에게 물었어요. 아버님, 제가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쁘시죠? 아버님은 어머님에게 저보다 훨씬 심한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지금까지 계속 참으신 거잖아요. 사람 기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싫은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고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좀 노력하세요. 동서가 거침없이 말을 했고 내가 네 말빨을 어떻게 이기겠냐.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노력은 해보마. 계속되는 동서의 설득에 시아버님도 노력을 하기로 했는데요.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오신 시아버님이 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참고 참던 시어머님이 드디어 시아버님에게 반기를 드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건은 이랬어요. 두 분이 그날 시아버님의 형제분들 모임에 나갔던 모양인데요. 시아버님의 형제분들이 개를 하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이셔서 식사도 하고 가끔 여행도 다니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약주를 조금 했던 시아버님이 요즘 우리 여편네가 며느리를 등에 업고 아주 기고만장이야. 가끔 보면 분수를 모르고 기어오른단 말이야. 라는 말을 했다는데요. 다른 데 같았으면 그냥 참고 지나쳤을 시어머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곳을 나와버렸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곧장 이모님 댁으로 가버리셨는데요. 다음날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나는 네 시애비 있는 곳에 발도 들이기 싫으니 네가 짐 좀 싸서 가져오렴. 나 네 시애비랑 이혼할 거다. 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 말에 가족들이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평생토록 그런 일이 없던 시어머님이 갑자기 그러시니까 다들 안절부절 못한 채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그런데 그 뒤 시어머님은 정말로 시댁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런 시어머님을 보며 참네 마음대로 하라지. 시아버님이 콧방귀도 뀌지 않았지만 시어머님이 집을 나간 뒤 한 달 정도가 지나갈 무렵 시어머님이 저와 동서를 같이 불렀는데요. 이거 합의 이혼 신청서다. 네 시애비 갖다 주고 당장 도장 찍으라고 해라. 그리고 합의 이혼하게 되면 재산은 반반 나누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고. 시어머님이 우리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시고는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런 시어머님을 보며 형님 아무래도 사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아버님이 저러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동서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시어머님이 주신 종이를 들고 급히 시아버님에게 갔는데요. 아버님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여기 아버님 도장 찍으시래요. 도장 안 찍으면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하신대요. 동서가 시어머님의 도장이 찍힌 합의 이혼 신청서를 시아버님에게 보여드렸는데요. 그 순간 시아버님의 표정이 정말 심각하게 변했어요. 아니 뭐야, 그까진 일로 진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 참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구나. 시아버님이 큰 목소리로 말을 했고 아버님 지금 그러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이라니까요. 동서가 다시 말을 꺼냈는데 몰라, 이혼? 그래 이혼하자고 해라. 시아버님이 이혼합의 신청서 종이를 공중에 휙 던져버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시아버님이 동서와 저를 다시 불렀고 우리 둘이 시댁에 갔는데요.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는 네 시어머니 없으면 못 산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시아버님은 일주일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셨더라고요. 그때쯤 시아버님의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뭐라고 했어요. 이제 어떡해요. 순간 동서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지만 제가 그런 동서를 급히 말렸어요. 그리고는 아버님, 우선 어머님께 그냥 비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시아버님을 설득했어요. 그런 제 말을 듣던 시아버님이 곧장 시어머님이 계신 이모님 댁으로 찾아갔는데 시어머님이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무조건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돌아온 시아버님은 정말이지 울상이었는데요. 저는 지금껏 살면서 시아버님의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런 시아버님을 보며 아버님, 우선 저희가 어머님을 찾아뵙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며 제가 시아버님을 위로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동서와 제가 시어머님을 만나 뵙기 위해 이모님 댁으로 갔는데요. 나는 다 필요 없다. 평생을 나한테 막말이나 하고 나도 더 이상은 못 참는다. 나는 혼자 살아도 별 불편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해라. 시어머님은 정말 완강했어요. 그런 시어머님에게 어머님, 너무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옛말에 삼세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기회를 좀 주긴 하셔야죠. 갑자기 이러시니까 우리도 너무 당황스럽고 어머님 안 계시면 형님이랑 저는 어떻게 해요? 동서가 시어머님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님의 표정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 동서가 그걸 놓치지 않고는 어머님 원하시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아버님께 가서 전할게요.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아버님도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동서가 다시 말을 했지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구나.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니들은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야. 난 이제 자유롭게 살 거다.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좀 해볼까 한다.
니들 마음은 잘 알겠다만 우리 부부 일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말거라. 시어머님이 확고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시어머님은 정말 이혼을 결심하신 듯 했어요. 하지만 그런 시어머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동서와 저는 조용히 돌아왔는데요. 우리의 말을 들은 시아버님의 표정이 심각해졌는데 그 뒤 식사도 잘 못 드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는 듯 했어요. 그렇게 동서와 제가 시아버님의 식사를 챙겼고 둘 다 회사를 다녔기에 동서 부부와 우리 부부가 요일별로 시댁 방문 날짜를 정해서 시아버님을 챙겼어요. 그랬으니 우리도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어느 날은 동서가 형님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우리 이러다가 4명 다 쓰러지겠어요. 울상을 지었어요. 그렇게 동서가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그 뒤 우리에게는 천지개벽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얼마 뒤에 동서가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다 같이 제주도 여행 가요. 제가 진짜 괜찮은 펜션 예약할까 하는데 이 기회에 어머님 묵은 감정도 다 털어낼 수 있게 그렇게 해요. 라며 제안을 했고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한 동서에게 동서 어쩜 그런 기특한 생각을 다 했어. 우리 동서 진짜 멋지다. 근데 어머님이 허락하실까? 지금 어머님 화가 많이 나신 상태라 허락을 하실지 모르겠네. 제가 걱정스레 동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동서가 어머님은 제가 잘 설득해 볼게요. 그럼 다들 가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동서가 어머님을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어머님도 허락은 했는데요. 내가 니들 봐서 마지막으로 니 시아버지랑 같이 가는 거야. 이번이 이별 여행이 될 수도 있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리고 비행기 좌석도 네 시아버지랑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잡아주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시어머님은 시아버님에게 정말로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인지 시아버님 이야기만 나오면 시종일관 인상부터 썼어요. 그리고 제가 동서에게 동서 어머님을 어떻게 설득한 거야? 역시 우리 동서 말빨이 아주 대단하네. 아주 잘했어. 라며 제가 동서를 칭찬했고 제 칭찬에 동서의 어깨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 기대에 부풀어서 여행 준비를 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생각도 못한 채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했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길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그 뒤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어찌되었든 얼마 뒤 그렇게 우리는 제주도에 도착을 했고 동서가 말한 대로 펜션이 정말 너무 예뻤어요. 거기다 바로 앞에 바다까지 보여서 분위기도 좋았고요. 우리는 그렇게 바닷가 앞에서 바베큐도 해먹고 바다를 바라보며 한 잔씩 마셨는데요. 문제는 오랜만에 분위기에 취한 시어머님이 조금 많이 마셨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시어머님은 우리와 대화만 할 뿐 시아버님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시어머님으로 인해 시아버님은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저 시어머님의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님을 보던 동서가 갑자기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 기회에 어머님도 묵은 감정을 싹 다 풀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라며 우리 모두를 바라봤는데요. 우리는 동서가 무슨 말을 할지 동서 입만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동서가 갑자기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야자타임 한 판 어떠세요? 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 말에 저도 좀 취했던지라 야자타임? 오, 그거 괜찮네. 라고 제가 동서를 부추겼고 야자타임? 그게 뭐냐? 시어머님이 궁금하신 듯 물었어요. 그게 말이죠.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나이 어린 사람이 본인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반말로 말을 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상사에게 불만이 있었다면 한 5분 동안 상사와 반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묵은 감정을 털어내는 거죠. 동서가 게임의 룰을 설명했는데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반짝이기 시작했고 세상에나 그런 게 있었구나. 시어머님이 반색을 하며 동서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사시면서 어머님이 아버님께 반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면서요? 이번 기회에 같이 반말을 하면서 그동안 묵은 감정을 싹 다 날려버리는 거죠. 동서가 신이 나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 동서의 말에 시아버님이 민망했던지 헛기침을 하기 시작했지만 동서가 그런 시아버님의 팔을 자꾸 흔들어대면서 아버님도 괜찮으신 거죠? 동서가 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들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시아버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래 하자. 까짓 거 못할 게 뭐가 있어. 라며 시아버님이 큰 소리로 말을 했고 오, 역시 우리 아버님 멋지세요. 동서가 그런 시아버님을 보며 물개 박수까지 치면서 좋아했어요. 시어머님은 동서의 제안이 꽤나 마음에 들었던지 이미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기에 시아버님만 허락하면 될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그곳에서
평생토록 잊지 못할 어마어마한 추억을 만들게 되었어요. 시간은 딱 5분입니다. 이 5분 동안 그동안 쌓였던 것을 반말로 다 토해내시면 되는데 게임이 끝나고 나면 아주 쿨하게 다 잊으시면 됩니다. 이런 걸로 뒤끝 장렬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동서가 당부를 했고 잠시 후에 자 그럼 시작! 이런 동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야 황만춘 너 말이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뭐가 그렇게 잘나서 맨날 나를 그렇게 달달 볶아댔냐? 내가 무슨 멸치볶음이냐? 솔직히 너보다 8살이나 어린 아내 데리고 살면 감지덕지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시어머님이 다다다 하고 말을 쏟아내버렸어요. 그렇게 시아버님이 뭔가 말을 하려고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네가 날 미친 듯이 따라다닌 거 아니야. 그때 나는 다른 사람 좋아하고 있었어. 근데 네가 내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울고불고 해서 내가 너랑 결혼해 준 건데 감히 네가 나한테 그따위로 행동해? 시어머님이 다시 흥분한 채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그런 시어머님의 귀에 눌릴 대로 눌려버린 것인지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니네 형제들 앞에서 왜 맨날 다 망신 줘? 네가 그러니까 형님들도 다들 나한테 함부로 하지. 그런데 그걸 보고도 같이 희낙낙거리고 있어? 네가 그러고도 남편이냐? 야, 황만춘, 명색이 남편이라고 하면 지 마누라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시어머님의 입에서는 쉴 새 없이 말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다음 순간 그리고 너 말이야. 반찬을 해주면 그냥 좀 먹어라. 음식이 싱겁다, 짜다, 고기가 없다, 뭐가 없다. 뭔 말이 그렇게 많냐?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네가 해서 처먹던가. 야, 황만춘, 이 삐리리야. 말을 해봐. 왜 말을 못해? 시어머님이 더욱 흥분한 채 소리를 질렀고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님, 여기서 삐리리 이런 비속어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룰을 지켜주십시오. 동서가 당황한 채 시어머님을 말렸지만 이미 정신줄을 놓으신 시어머님이 그런 동서를 보며 넌 저리 가. 룰은 뭔 놈의 룰이야? 그리고 삐리리? 내가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말도 못해? 라며 시어머님이 더욱 흥분하게 이르렀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때쯤 시아버님뿐만 아니라 동서까지도 혼비백산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시아버님에게 삿대질까지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정말 맺힌 게 많았던지 갑자기 시어머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유 밤톨만한 게 어디서 까불긴 이걸 확 그냥 주먹을 쥔 채 시아버님에게 달려들었는데요. 그 모습에 동서와 우리 남편 그리고 서방님까지 벌떡 일어났는데요. 땡! 끝났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동서가 시어머님을 말렸지만 너는 저리 좀 비켜! 시어머님이 그런 동서를 밀쳐버렸고 동서가 저만큼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알고 보니 그토록 조용하기만 하시던 우리 시어머님은 천하장사였는데요. 우리는 이미 흥분을 한 시어머님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동서가 다시 시어머님의 허리를 잡고 매달렸는데요. 타임아웃! 게임 끝! 땡땡땡! 동서가 다시 소리를 질렀는데 동서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절망감이 가득해 보였어요. 그런 가운데 동서는 시어머님을 말리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며 정말 바빴어요. 그리고 잠시 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시어머님의 팔과 다리를 들고는 방으로 옮겼고 시어머님은 그 뒤에도 한동안 발버둥을 치시다가 이내 지쳐 잠들어 버리셨고 저는 그 와중에도 시아버님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아버님은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시고 한동안 바닷가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바다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얼마 뒤에 시아버님이 들어오셔서 주무시는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니 시아버님이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 제가 놀란 채 아버님 그냥 두세요. 저희가 해도 되는데 라고 말을 했지만 그동안 네 시어머니 덕분에 평생을 편히 살았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하겠니? 시아버님이 기가 확 꺾인 채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시어머님이 부시시한 얼굴로 방에서 나오셨어요. 그렇게 라면을 다 끓인 시아버님이 여보 소금 괜찮아요? 내가 당신 해장하라고 아침부터 라면 끓였어요. 얼른 와서 해장하시구려. 라며 시어머님의 눈치를 봤는데요. 시아버님이 글쎄 시어머님에게 존댓말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식탁에 앉았고 시아버님이 끓인 라면을 드셨는데요. 그래도 간은 딱 맞네 라고 하시더니 정말 맛있게 드셨는데요. 라면을 맛있게 드시던 시어머님이 갑자기 눈물을 쏟으셨어요. 그런 시어머님을 보며
여보, 어디가 아픈 거예요? 왜 그래요? 라고 시아버님이 물었고, 진작에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평생 동안을 왜 그리도 못되게 굴었어요. 라며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그런 시어머님을 바라보던 시아버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고 두 분은 그렇게 화해를 하시는 듯 했어요. 그 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우리를 보던 시아버님이 니들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게 아주 많다. 그동안 네 시어머니와 살면서 여행 한번 제대로 못 시켜줬는데 이렇게 제주도 온 김에 둘이 좀 더 있다 가기로 했다. 렌터카 빌려서 여기저기 좋은데 구경도 좀 하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동안 못해줬던 거 다 해주고 싶구나. 시아버님이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런 시부모님을 보며 정말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럼 며칠 푹 쉬다 오세요. 그럼 어머님 아버님 숙소는 저희가 예약해 놓을게요. 제주도에서 가장 좋은 호텔로 지금 바로 예약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기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시아버님이 니들한테 정말 고맙고 면목이 없구나 라며 다시 눈물을 글썽이셨는데요. 시어머님도 내가 며느리를 잘 봐서 이런 호사를 다 누리는구나. 정말 고맙구나 라며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두 분은 제주도에서 며칠 더 여행을 하다 올라오셨고 시어머님이 아주 기쁜 얼굴로 동서와 저를 부르셨는데요. 네 시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제주 흑돼지도 사주고 여행 다니는 내내 내 손도 꼭 잡아주고 이게 웬일이라니 그래? 시어머님이 신나서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 시어머님의 말처럼 시아버님이 굉장히 많이 바뀌셨는데요. 얼마 전에는 시아버님 형제들 모임에 다녀오셨던 시어머님이 동서와 저를 같이 불러서는 얘, 우리 형님 있잖니? 왜 말 얄밉게 하는 그 형님 말이다. 그 형님 네 시아버지한테 아주 박살이 났어. 또 나한테 막말을 했는데 네 시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더니 밥상을 엎어버릴 뻔했지 뭐니? 그러더니 앞으로 우리 집사람한테 말 함부로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라며 나를 끌고 나오지 뭐니? 순간 나는 백마탄 왕자님인 줄 알았다니까. 기분이 정말 좋으셨던지 순간 시어머님의 얼굴이 붉어지셨는데요. 그 뒤 두 분은 정말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생각해보면 시어머님이 원하셨던 게 정말 별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시아버님이 진작 알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동서 덕분에 우리 집 평화가 다시 찾아온 것 같아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네요. 동서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그날 동서가 몸을 날려서 시어머님을 막는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동서, 항상 지금처럼만 잘 지내자. 사랑해, 동서.